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내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정점식 의원,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고발장이 작성돼서 전달되고 이후에 다시 검찰에 접수돼서 처리되는 이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당시에 검찰 차장 넘버 2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당시 넘버 2가 이런 정황들, 그리고 다수의 검사들이 관여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검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전달한 것이 분명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부실 수사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다수의 검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며 윤 후보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말도 안 되고 분명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이 공수처 차장에게 공세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위축된 게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위축에 의한 축소 수사라면 공수처 역시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주임검사인 여운구 공수처 차장이 박성준 의원과 사적으로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보 천막을 치고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와 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내에서도 이 사건 수사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신빙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것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김용민 공동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들어온 제보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과 과거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이 이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공수처 내부 인사로서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의혹 차원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 사건 수사의 방향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 중 윤 후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라며 계속해서 공수처에 숨어있는 윤석열 사단을 추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지난 9월 초 입건해 수사 중이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요? 점점 공수처가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그 저희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윤석열 사단의 풀악치는 누구일까요? 왜 그가 공수처에 숨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러려고 그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었나 싶어 한숨만 나옵니다. 역시나 다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1번 외교를 보는 시각은 A부터 Z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이 후보는 역사와 영토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느닷없이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며 친일과 반일로 국민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근본 없는 말을 떠들어댔는데요. 오로지 표심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중했습니다. 과연 윤 후보는 글로벌 전략을 포함한 한일 외교, 한미 한중 외교 정책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대선 출마 선언 당시부터 친일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망언들이 떠오릅니다. 이러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독도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일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던 MB처럼 또 윤 후보 역시 이런 황당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데요. 오늘 열린 한 국제 포럼에서도 두 후보 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가 한일 관계 해법을 놓고 한자리에서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본의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했다라며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먼 그런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또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고객 중심의 사고를 또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또 한국 현실 정치의 관계는 구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영토 문제와 같은 이런 주제들은 단호해야 되겠죠. 이거는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엄정해야 될 영역이니까 당연합니다만, 사회 경제적인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 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에게, 양 국가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한일 관계의 미래 설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또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에 모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이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특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현실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전 중인 것이죠. 이 전쟁 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이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또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리아시아 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양국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외교의 중요 원칙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용 외교를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 간의 관계와 현실 정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주제에는 단호해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교류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한일 관계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일본 정치권이
한반도 종전선언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라며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판단과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건데요. 특히 이재명식 강단 있는 한일 외교를 천명하고 그간 말랑말랑한 한일 외교는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데요. 선명하고 분명하며 정확한 입장을 표명한 거죠.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1998년 한일 양국의 두 정상은 우리 외교사의 길이 남을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한층 촉진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두고 현 정부에 들어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외교가 국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그는 외교를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반사이익으로 얻을 표심을 노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물론 적어준 걸 읽고 있으니 말이죠. 윤 후보는 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라며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 성숙한 한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외쳐댔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신뢰가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문제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는 여러 차례 김대중 오부치 2.0 시대를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한층 강화됐다. 한일 양국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매번 윤 후보의 발언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까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각종 전문 용어와 미사구어를 가져다 붙였지만 핵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친일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소리인 듯합니다.